SNS에 화려한 삶을 자랑하며 알파메일을 표방한 댄 빌제리안. 그는 여름에는 크루즈에서 여자들과 수영복 파티를 즐기고 겨울에는 속옷을 입은 여자들과 스키를 타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 자랑, 돈 자랑을 끝없이 하던 댄을 보며 사람들은 새로운 휴 해프너의 등장이라고 환호했고 미국의 많은 소년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동경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사실 모두 거짓말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그의 돈의 실체가 밝혀지자 댄의 화려한 삶을 추종하던 미국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You guys want to meet Dan Bilzerian? And I was like, okay. Went up and met him and he said, I like the way you jiggle. 댄 빌제리안의 실체.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태어난 43세의 댄 빌제리안은 SNS를 개설한 초기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반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포스팅은 동생과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 달게 모이를 주는 사진 등 다소 평화로운 일상에 불과했죠. 하지만 2010년을 전후로 갑자기 그의 삶은 완벽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과 목욕을 즐기는 사진, 수백 달러를 쌓아두고 체스를 두는 사진 등이 게재되며 그는 순식간에 미국 남자들의 롤모델로 등극했죠. 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총기가 가득 쌓인 그의 집에는 벌거벗은 여자들이 이발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 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파티를 할 때 등 모든 순간에 수많은 여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그의 삶을 질투하며 이런 삶이 진짜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학력이 중졸밖에 되지 않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원래 댄은 부유한 폴 빌제리안의 아들로 어렸을 때는 침실만 11개가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의 아버지 폴은 1989년에 경영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폴에게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 830억 원도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했죠. 폴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돈은 없다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은행 계좌가 따로 있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무슨 은행 계좌? 내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만큼 멍청해 보여? 라고 답했다고 하죠. 실제로 폴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1년 6월 폴의 계좌에는 80센트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3개월 뒤에는 23센트로 줄어들어 있었죠. 아버지가 파산하고 감옥에 가게 되자 댄은 일반적인 학창시절을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범죄자의 아들이라며 그를 놀려댔죠. 결국 댄 빌제리안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군인이 되겠다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훈련으로 부상을 당한 그는 네이비실에도 통과하지 못했고 그의 꿈은 또 한 번 좌절되고 말죠. 대신 그는 플로리다 대학교에 진학했고 전문 포커 선수인 동생의 영향으로 그때부터 포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포커의 재능을 보였다는 그는 포커로 최대 약 72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이후 그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전문 포커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에도 자신의 화려한 삶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그의 포스팅은 순식간에 팔로워 3,164만 명을 모았고 그는 일명 인스타그램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댄은 이그나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전자담배, 수영복, 음료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더 화려해졌고 파티에 참석하는 여자의 수는 많아졌으며 더 헐벗은 여자들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게 되었죠. 댄은 여러 인터뷰에 출연해 자신의 성공 방식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Life is more about setup. Well, I figure out what I want and then I study intensively on how to get it. 또 그는 자신의 성공 방식과 연애 비법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거나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268만 원어치 강의만 들으면 쉽게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죠. 7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 do to trigger a woman to chase you and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money. It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good looking.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처음 돈을 벌어들인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화려한 포스팅을 한 시기가 2010년 전후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왕의 추락. 댄 빌제리안이 유명해지면서 그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MC들은 그와 관련된 의혹들을 캐물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끈 것이 여자와 돈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Do you pay these girls to come? No.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매번 수많은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댄의 파티에 참석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굳이 여자들이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댄과 파티를 즐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일부 사람들은 여자들의 표정이 부자연스럽다며 마치 사진에 찍히기 위해 매번 연출된 포즈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댄은 절대 고용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죠. 또 하나의 의심은 바로 그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댄의 포커 실력이 프로가 되기에는 형편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 포커 선수인 더그 포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댄의 경기 실력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uldn't say that he played all that great. There was some serious button clicking going on in this match. 실제로 댄 빌제리안은 공식 포커 경기에서의 기록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유일한 기록은 2009년 WSOP 경기에서 180등을 차지한 것이 기록의 전부였죠. 댄은 자신의 포커 실력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이 돈을 딴 것은 공식 경기가 아니라 대부분 친구들이나 부자 지인들과 포커를 하며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nt to be perceived as a bad player. You know, the easiest money was playing against the rich. 그의 해명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댄 빌제리안을 물어뜯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빠 폴 빌제리안에게 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 의심했죠. 실제로 법정에서는 폴이 그의 아들들에게 약 16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신탁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은 댄이 30세가 되는 해, 즉 2010년부터 접근이 가능했죠. 그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화려해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댄은 신탁자금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탁자금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고 현재 자산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벌어들인 돈이라 주장했습니다. Like misconception, all these people think, oh, you know, his dad gave him a bunch of money. Well, Figure plus amount from family? no, got really no assistance. 하지만 그의 영상에는 그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댄은 진짜로 포커를 쳐서 백만장자가 된 거야. 왜냐면 그는 포커를 처음 쳤을 때 억만장자였거든. 이외에도 그의 행보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파티, 포커 등 도파민 중독에 빠진 삶을 살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적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는 클럽에서 여자를 폭행해 고소당하고 성인 화보 모델 제니스 그리피스를 지붕에서 밀어버려 발목을 다치게 해 또 한 번 고소당하고 공항에서 폭탄을 제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실체를 폭로한 것은 뜻밖에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세운 회사 이그나이트의 회장이 그의 실체를 고발한 것이죠. 왕의 본 모습. 댄 빌제리안은 이그나이트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장 자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2019년 11월 댄은 커티스 해퍼넌을 회장으로 임명했죠. 커티스는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으로 그는 이그나이트를 성장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회사의 회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니 그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적자가 한 해에만 662억 원으로 손해가 막심했던 것이죠. 돈이 부족했는데도 회사는 딱 한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케팅과 프로모션 비용이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마케팅 비용은 사실상 댄 빌제리안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댄은 자신의 집 월세 2억 원, 요트 렌탈 비용 6억 원 등의 고정적인 비용과 1억짜리 금고, 6천만 원짜리 침대 프레임 등 물건을 사는 데 드는 비용 모두를 회사 경비로 처리했죠. 게다가 댄이 거느리고 다니던 여성들도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댄은 여성들이 자신의 매력에 끌려 자발적으로 속옷만 입고 그의 주변을 알랑거린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 모습은 모두 연출된 것으로 이들은 사진 한 장 찍힐 때마다 큰 돈을 받는 전문 모델에 불과했죠.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그는 바하마에서 모델들과 여유로운 사진을 몇 개 건지기 위해 약 1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감초원 댄의 문제들은 회사가 2020년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결국 터지고 마는데요. 감사원은 회사의 돈 일부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당시 회장인 커티스에게 해명을 요구했죠. 커티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그의 집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권유했죠. 하지만 댄은 이 집에서 여름에 풀파티를 열 계획이야 라며 이사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게는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정당한 비용이라 보고하라고 명령했죠. 커티스는 도저히 감사원에게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티스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다음날 댄은 커티스를 해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커티스가 무능력하고 태만해서 잘린 것이라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주변 동료들에게 그가 약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퍼뜨렸죠. 곧바로 허프나는 댄을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회사의 자금을 댄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다고 폭로했죠. 이 문제가 밝혀지며 이그나이트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그나이트의 주가는 2.5달러에 달했지만 사건이 터지고 2020년 10월에는 0.28달러로 폭락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점차 주가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회사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그나이트 매출에 회계 사기가 있는 것 같다며 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댄 빌제리안의 비리를 조사한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댄 빌제리안이 이그나이트 회사를 전용 ATM으로 쓰고 있다며 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돈에는 단순히 회사가 벌어들인 돈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세금도 들어가 있다는 것에 크게 분노했죠.
알고 보니 이그나이트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16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커티스의 내부 고발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면서 대중들 또한 댄에 대한 시선을 180도 바꾸게 되었죠. 한때는 소년들이 동경하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거짓말쟁이로 불리며 조롱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댄 빌제리안은 인스타그램 운영을 거의 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게 삶을 보내는 중이라고 하네요. 댄 빌제리안은 커티스가 경고했을 때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회사 시스템을 고치고 새롭게 윤리 경영을 도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커티스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기회를 날리게 되었죠. 그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 업스트림에서는 습관화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똑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되어 더 이상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바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바늘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 바늘의 모습이 더 이상 자극으로 다가오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습관화의 치명적인 이면은 바로 부패나 남용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댄 빌제리안은 예전부터 도박, 술, 약물, 성관계 등 과한 자극에 노출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점차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극적인 하루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평범한 사람이 보내는 보통의 일상은 지루해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자극만을 추구하면 반대로 일상의 행복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업스트림, 저자 댄 히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Vietnam.